32문제짜리 시작할게. 자, 쭉 뭐가 돼 있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1번부터.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수어 제기 전반적인 걸 물어보네. 자, 1번. 대비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대비면 대조라는 말이야. 응? 대조라는 게, 자,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거 대조 맞지, 그지? 그러니까 1번은 대조의 방법으로다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가치관이라는 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어느 게 중요하다, 어느 게 뭐 중심이다, 무엇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야. 여기서는 자기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았고, 2번. 성현의 말을 인용했대. 그럼 누가 한 말을 갖다 써야 되는데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여기 있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한번.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과거의 삶을 반성한다. 자, 그거는 이제 이런 거지. 과거의 지난날을 떠올린다. 여기 어디야? 어디로 유배를 갔지? 장기? 여기 있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지난날을 떠올리는 거야. 나를 허투루 간수했던 거. 과거 시험 공부에 빠져가지고 벼슬아치가 돼서 백주대를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닌 12년. 나를 잃어버린 기간이란 말이야.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맞았지. 익명의 대상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익명의 대상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자문자답.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그런 형식의 글이란 말이야. 결국은 자문자답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맞았죠.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이 한 일에 의문을 제기한 후에 깨달음을 제시했다. 이 깨달음은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수호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지. 나를 지키는지 그때 큰형님. 나를 지키다니. 나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 참 이상한 이름을 지으셨네. 라고 한 게 5번이란 말이야. 의문을 제기했다. 도대체 형님이 말한 수호 의미를 따져보니까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지킨다고 하셨지? 라고 의문을 제기했어. 근데 결국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느낌표지. 그치? 2번으로 갈게요.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적절 맞는 거 찾는 거야. 기억. 꽃나무, 과실나무들을 이거 뽑아갈 수 있잖아.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탐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꽃나무, 과실나무 뽑아갈 수 있겠는가? 못 뽑아간단 말이야. 지킬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너 앞에 보세요. 니은. 질탕한 음악소리, 유혹에 빠지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지. 새 속에 물들어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다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다음에 디귿은 사모관대에 비단 옷을 입고 비단 도포를 입었대. 이건 벼슬에서 출세한 것을 말한다. 이런 거하고 관련있지. 그다음에 리을은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거 좀 깨달은 공간이지, 그지? 여기까지 오고 나서 귀양 어디라 했어? 아까 장기라 했지, 그지? 여기 보니까 본문에 조정 벼슬아치 뛰다가 어디야? 어디로 갔어? 장기 맞지, 그지? 귀향한 곳이 장기고요. 귀향을 오다가 어디까지? 바닷가 대나무 숲에 딱 이르러서야 멈추게 됐다. 아, 맞다. 깨달은 거야. 정답은 역시 4번이다.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갈게요. 미음은 앞에 보라니까 보지도 않고니네. 미음. 리을 다음에 미음이 없잖아. 그렇지. 수호제. 큰형님 있는 곳으로. 글쓴이가 세속을 알기 전에 순수한 모습으로 지내던 공간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큰형님만이 나를 잃어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형님이 있는 곳은 맞긴 한데 문제는 세속을 알기 전에 순수한 모습으로 지내던 공간이 아닙니다요.
자, 정답은 4번으로 할게. 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거다. 매일 이런 거 나오면 보기가 중요하지. 자, 보기 한번 봅시다. 지행병진. 지 아는 거고 행은 실천이겠지. 둘을 나란히 하는 거야.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실천하는 거야. 나란히 두 가지다. 실천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실천의 중요성이지. 이에 대해 이왕은 대체로 형기에서 바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능하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안과 겉이 똑같다 그랬다. 자, 그래서 대체로 형기에서 바라는 것,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 기운은 말이지. 이런 경우 행이 지혜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나 의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 능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지행병진을 해야 되겠죠. 뭐에 관해서? 의리에 관해서. 이런 경우 지와 행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의리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지행병진의 대표적인 것이고 배워서 아는 거고 알면 실천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게 의리다. 자, 1번. 수호는 알고 힘써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기에서 본다면 형기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리에 해당하는 것. 정답 1번이죠. 수호라는 말은 알고 힘써야 된다. 왜 지금 이 답이 1번이냐면 지행병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수호를 해석해야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행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함께 일어나는 게 의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수호란 말이야. 나를 지키는 거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실천해야 돼. 나를 지키기 위한 실천. 그게 중요하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다른 거 빼고요. 다음에 4번으로 갈게. 다음 밑줄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너네 앞에 봐봐. 기역부터 미음. 4번 질문 또 바뀌었으니까 기역부터 볼래? 천하 만물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천하 만물 중에서 지켜야 되는 게 나래. 때로는 삶에 이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깨달음. 이기적인 태도 아니야.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게. 니은은 따라서 천하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이건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야. 무소유의 삶이 진정한 성현을 닮아 주제가 벗어났죠. 지금 무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앞에 디귿 볼까.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왜? 금방 나를 잃어버리니까. 자, 철저한 수양으로 자신을 굳게 지켜야 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정답은 3번이네. 그지?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이거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을로 갈게.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 아까 했듯이 깨달음의 공간이라고 그랬지. 수양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미음.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지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속세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벼슬길에 머물러 있는 이런 벼슬 이런 게 아니고요. 나를 지키는 것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 5번 별표. 왜 별표하냐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A는 자, 찾아줄게 선생님이. 아, 다 나구나. 나. 자, 첫 번째 A 나. 뭐냐면 그러나 유독 이 나를 지키는 것 나는 본질의 자, 내면의 자, 나다운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동그라미를 할게. 그 다음에 2번, B번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렸어. 본질의 자아를 잃어버렸다고. 지켜야 되는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C, 허둥지둥 내 발꿈치 뒤를 쫓아서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지금 여기 현실의 나가 본질의 나한테 말했다. 이건 3번이 되겠죠. 그러면 D도 본질적 자아인지 볼게. 자, D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C 다음에 D.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본질의 나를 잃어버렸네. 그 다음에 본디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에 여기 수호제의 단정히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게 큰형님이다. 나 본질의 나를 말한다. 정답은 3번이 현상의 나다. 뭐라고? 현실의 나, 현상의 나. 현상의 자. 이게 C번이야. 나머지는 다 본질적인 거야. 지켜야 되는 거.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는 가나다라 말을 읽고 학생들이 대화한 내용이래.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모두 고르면 틀린 걸 찾는 거야. 틀린 거. 6번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윗글은 교술 갈래요. 교술. 수필이야. 수필. 수오제 기 이게 글의 종류인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이다. 수필은 교술 갈래라고 하는 거지.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 교훈, 인식 뭐 이런 거야. 교술 갈래. 자, 일단 얘는 맞았죠. 맞았지, 그지? 형식이 자유롭다. 이것도 수필의 형식 맞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문의 기에 해당. 얘도 맞았네, 그지? 실제 글쓴이 주변 인물의 삶에 대한 고찰 중점적으로. 자, 주변 인물의 삶이 아니고요. 나 자신의 삶이 있죠. 이게 틀렸네. 서연이 들어가야 되네. 준우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서연이 들어가야 돼. 준우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서연이 들어가야 돼. 준우, 서연이. 됐어. 그 다음에 한이.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서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지. 그지? 그지? 맞나? 아닌데? 기승전결인가? 맞아. 기승전결.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잠깐 헷갈렸어. 그래서 얘는 맞았고요. 유빈이 글전 이 4단 구성 까먹지 마. 나처럼 헷갈리면 안 돼. 4단 구성이다. 수오제기 네 글자 4단 구성 암기도. 유빈이 성현의 말을 인용해서 누구? 맹자 설득력을 높이겠지, 그지? 그다음 민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대상의 유사점 아닌데 대조인데 다른 속성의 유사과 유추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둘 다 없지요, 그지? 민서 틀렸네. 서현 민서 정답 2번. 그러면 다른 거 안 읽어보고 그래도 이거 공부해야지. 수연이 의문을 제기하고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셨지 형님이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 맞았고 이거 다 공부하란 말이야. 도입 부분의 심오한 문제 제기, 나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제시함과 동시에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도입 부분의 심오한 의문이 아니잖아.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왜 지었지? 이게 심오한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인해를 보기. 인해 자신의 과거를 성찰 교훈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필이 바로 그거잖아. 경험, 고백, 솔직, 진실. 그 다음에 관념적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념적 대상.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거야. 본질의 나. 대화하는 방식. 자문자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정답은 2번은 얘네들은 다 틀린 애들이야.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7번. 수호. 나오자를 썼으나 나를 지키는 거, 자신을 지키는 거,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본질의 자아를 지킨다. 맞았지? 본질의 자아를 뭐라고? 내면의 자아라고 해도 돼요. 재산. 2번 틀렸네. 무슨 벼슬과 재산을 지켜? 전혀 아니지, 그지? 나의 생각과 주관을 잃지 않는 거. 유혹에 빠져도 나다운 거. 나다움이야, 나다움. 이게 바로 주관을 잃지 않는 거야. 자신의 본성을 본래 상태로 유지하는 거. 나를 지키는 거. 그 나다움을 계속 유지하는 거. 잃지 않는 거. 세속의 유혹. 아까 나왔던 뭐 검은 거 어쩌고 그런 것부터 해서 빠지지 않는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거. 그럼 여기 지금 봐봐. 본질적 자아건 생각이건 주관이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건 올바른 이거 다 전부 다 나다운 거예요. 나를 지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답은 그래서 2번만 아니고 나머진 다 틀렸다. 이 벼슬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았니? 자, 그다음에 가에 미음에 들어갈 구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가 한번 볼게.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떠나가고, 뭐 때문에 떠나가고, 뭐 때문에 달아나고 이건데 이익으로 깨면 본문에 나오지. 돈에 넘어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또 그것이잖아. 막 배신하는 거. 그 고문받다가 막 밀정이 되는 거. 이런 거. 학문수양으로 성현의 경전을 읽어도 달아나고 아니죠.
이거는 상관이 없지. 성현의 경전을 읽으면 이거는 수양하는 거야. 수양은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 닦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나다운 걸 더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미인을 보면 미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다운 걸 지킬 수 없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3번만 오히려 이거는 나다운 걸 지킨다고 얘기해야 돼. 자, 9번을 봅시다. 다음 중 기억부터 미음 나하고 그다음에 입토기까지 나를 짝지어 동일한 의미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부터 볼까? 기억 보세요. 자, 기억부터 기억이 뭐냐면 일단 찾았어?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거 본질의 자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억 본질의 자 나는 뭐야? 현상의 자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기억하고 거기다 적어보세요. 기억 여기 니은 이렇게 적어볼게. 색깔로 연락할까? 니은 본질의 자 기억 됐지? 그 다음에 본질의 자 디귿 적어봐. 너네 적어봐. 그 다음에 본질의 자 B 이거 다 구분해도 알았어? C 본질의 자 현상의 자는 니은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알파벳 E까지 이게 현상의 자라고. 그러면 이게 서로 매치업되는 게 어디냐 볼까? 디귿하고 C 이거밖에 없네. 됐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본질의 자 빨간색 본질의 자 내면의 자 얘는 타락하거나 본질을 잃어버린 현실의 자 현상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본질의 자 빨간색은 이렇게 묶어볼게.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E가 본질의 자 그 다음에 현상의 자는 이렇게 묶을 수 있어. 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다 나누는 게 더 중요해. 10번을 기억부터 미음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예. 자, 위에 기억은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면서 수호제 나와 단단히 맺어 있는데 떠날 수도 없는데 뭐 비록 지키지 않아도 나는 어디로 갈 데도 없는데 라는 이상한 이름을 지었어 라고 의문을 갖게 된 거야. 맞았죠?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제기. 그 다음에 니은 장기로 귀양 온 이후에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대. 귀양지에 오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볼게. 디귿은 뭐냐. 어렸을 때 나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공부에 빠지고 10년 동안 그 다음에 조정 벼슬아치가 돼가지고 사모관대 비단도 보이고 백주 대로를 미친듯이 바쁘게 다닌 게 12년. 자신을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과거의 경험을 시간수 맞죠. 과거 공부를 해야 벼슬아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았어. 4번 리을은 둘째 형님 또한 나를 잃고 본질의 자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자, 여기는 지금 둘째 형님이 본질의 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지키는 방법이 아니죠. 이 형님도 잃어버렸잖아. 자기처럼 잃어버린 게 둘째 형님이잖아. 틀렸지. 지키지 못했던 게 둘째 형님. 그래서 자신처럼 유배를 갔다는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둘째 형님이 자아를 지켰다. 본질의 자아를 지켰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여기서 본질적 자아를 지킨 건 큰 형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A에 대한 이해. 위에 한번 보세요. 11번. A에 대한 이해. A가 뭐냐면 저기 있다. 의문점에 대해서 환히 깨달을 수 있었대. 아, 유레카. 알겠어. 깨달을 수 있었대. 자, 볼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둑이 이 세상 옷과 양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본문의 내용이야. 아무리 훔쳐가도 나는 늘 자신의 곁에 있으므로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 A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언제든지 떠나가 버린다고. 응?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줄 몰라.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이거는
쉽지 않다가 아니라 쉽다라고 해야지. 이게 틀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잠깐만. 잃어버리기가 두 가지. 어렵다, 쉽다. 어느 걸 지켜야 돼? 지키면 어느 걸 지켜야 돼? 너를. 당연히 얘를 지켜야지. 쉬운 걸. 나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리고 지켜야지. 나를 잃어버리기가 어려워. 아무리 뭘 해도 나다운 게 계속 유지돼.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나는 늘 자신의 곁에 있으므로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깨닫기 전의 얘기야. 수호제라는 이름을 보면서 큰형님은 왜 내 곁에 딱 내가 붙어있는데 잃어버린다고 지키고자 저런 이름을 지었지? 의문을 제기한 거지. 쉽지 않다는, 근데 여기 A 부분은 깨달은 거니까 쉽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나무뿌리 뽑아가기 어렵다. 쉽지 않다가 어렵다지. 이것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어렵다. 훔쳐갈 필요가, 도망갈 사람이 없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전부 다 지킬 필요가 없잖아. 없앨 수는 없다.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얘도 지킬 필요가 없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지. 나라는 본질적 자는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지켜야지요. 만약에 잃어버리기가 어려우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지금 2번이 그거야. 지킬 필요가 없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지킬 필요가 있다를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늘 내 곁에 있으므로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대. 그러면 지킬 필요가 없다잖아. 똑같은 거가 되버리잖아. 다른 거랑. 얘는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깨달음은 바로 그거야.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봐. 1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서리법 나와? 또 물어볼게. 자, 서리법이 뭐야? 물어보는 형식이야. 그렇다고 이게 질문이냐? 질문 아니지요. 왜? 이 묻는 질문 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이거 강조하는 거야. 답을 강조하는 거야. 서리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일단 서리적 표현만 찾으면 돼. 왜? 서리법은 강조니까 서리적 표현만 찾으면 된다. 알았지? 자, 그럼 윗글에서 서리적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거 어디 갔어? 왜 거기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아이고, 없애버릴 수 없지. 그런지 지킬 필요가 없지요. 쉽게 없어지면 지켜야지요.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서리적 표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성현의 말. 아까 나왔지. 맹자의 말을 마지막에 인용했고요. 열거의 방식. 거기 꽃나무, 열매, 과실, 책, 성현의 말. 이런 거 다 열거죠. 자문자답. 역시 이 전기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번에 5번. 반어적 표현을 통해 깨달은 바를 반어는 아니고요. 직접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인용하고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나는 못 깨달았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근데 아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자, 13번. 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이거는 위에 본문 안 보고 딱 알아맞혀야 되는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냈대. 이건 뭔데? 글의 종류. 있을 법한 이야기. 소설이요, 소설. 아, 참. 이게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개연성. 충분히 있음직한 소설의 소설. 자, 그 다음에 엄격한 글쓴이의 경험과 가정의 깨달음. 맞았어. 근데 엄격한 형식은 아니죠. 자유로운 형식이죠. 글쓴이는 나를 두 가지로 나누고 현상적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대. 아니고요. 본질적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글쓴이가 또 다른 자아인 나가 나오고요.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있다. 객관적. 나가 있고요. 또 나가 있어. 이렇게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답을 여기서 구한 거야. 그러면 이 나는 있잖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딱 중심을 잡고 T야, T. T라고. 그 성향 하는 거 있잖아. 딱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 T. 여기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친 사람 저거 어떡하냐? 많이 다쳤는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다 이러고 있는데 T는 뭐라 그래? T는 뭐라 그래?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하지, 그지? 저건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다가 다친 거니까 그 차량 운전자는 책임이 많지 않네? 이게 지금 할 소리야? 이게 객관적이라는 거야. 거기에 동화되거나 공감하지 않고 딱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여기 지금 나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객관화가 바로 그거지. 됐습니까? 응? 응? 맞아 틀려. 선생님 설명이 맞아 틀려. 맞지요. 객관화시키고 있다. 자, 주관화시키면 어떻게 돼? 그냥 자기 위주로 판단한단 말이야. 자기 개인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 삶에 대한 성찰을 하는데 맞다. 이건 잘못됐다. 이래서 나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객관화라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 5번. 글쓴이 생각과 대비되는 성현의 말에 왜 대비가 돼? 여기 지금 글쓴이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야. 맹자의 말을 통해서. 딴 사람 말은 모르겠는데 맹자님이 말씀하신 건 거의 진리지, 진리. 맞는 얘기잖아. 근데 이 맹자님 얘기에 내 생각도 비슷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래보다는 내 생각 잠깐만. 여기 좀 이거 뭐야? 대비되는 그렇지. 대비가 돼. 틀렸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건 4번밖에 없다. 14번으로 갈게. 천하 만물과 나. 얘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지. 얘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그러면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지켜야지. 이 얘기 한 거야. 자, 천하 만물과 나는 둘 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나라고요. 알았니?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천하 만물은 없어지면 다시 다른 걸 하면 되잖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나다. 틀렸고요. 2번. 천하 만물은 세상에 무수히 많아서 대체가 가능해. 지키지 않아도 돼. 쉽지가 않은. 쉬운 건 지켜야 되고 쉽지. 천하 만물은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 없애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지요. 알았지? 맞잖아. 정답은 2번이지, 그지? 나는 천하만물과 달리, 자, 그럼 두 개를 이제 대조로 볼까?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수 없으므로, 그럼 지켜야지. 한 번 떠나면 다시 못 온대. 그럼 지켜야지, 못 가게. 옷가곡식이온 천하만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므로 지켜야 한다.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지요. 이걸 없앨 수 없으니까. 밭과 집, 천하만물에 속하며 맞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므로 지켜야 한다. 아니죠. 집을 어떻게 지고 가? 안 되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천하만물은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요. 나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되고요.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별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생각이. 관념적인 글쓴이의 마음을 갖다가 본질의 자 이런 거 구체화하여 글쓴이가 그것과 대화하는 방식, 그게 아까 나왔던 자기 객관화가 되겠지, 그지? 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현실의 나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대답이 나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걸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틀렸지, 그지? 맞았지, 그지? 2번.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사연. 형님이 그렇게 지은 거. 그에 따른 자신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 마지막 인식이고, 그 귀양 가다가 그 대나무 숲. 거기서 깨달았단 말이야. 3번. 글쓴이 형님은 자신의 참된 본성에 의미하는 본질적 자아를 지키지 못했다. 큰 형님은 지켰다. 알았어? 그 다음에 글쓴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거기 나왔던 밭과 뭐 어쩌고저쩌고 다 나왔지. 책과 뭐 이런 거. 그 이유를 서리법하고 열거법을 써요. 일단 열거법은 맞지. 자, 보세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열거했나 볼까? 천하 만물 중에 도망갈 수 없어. 자, 뭐냐? 꽃나무, 과실나무. 됐죠? 그 다음에 내 책.
그 다음에 성현의 경전, 미안해. 성현의 옷과 양식, 밑에 걸로 가야 돼. 바로 가면 안 되고. 옷과 양식, 그 다음에 천하의 실, 천하의 곡식. 자, 훔쳐간다 그래도 다 훔쳐갈 수가 없어. 자, 모두 없앨 수 없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여기, 그렇지. 이것도 맞네, 아까.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열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서류적 표현. 지켜? 없앨 수 있어? 안 되지. 뽑아할 수 있어? 안 되지. 버릴 수 있어? 안 되지. 공색하게 만들 수 있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물음의 형식으로 대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열이니까 이 표현법으로는 열거법, 서리법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맞았지, 그지? 서리법도 나오고요, 열거법도 나오고. 5번. 글쓴이가 귀양 가기 전에 수어의 의미를 몰랐어. 귀양 가서 그 대나무숲 거기서 수어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지. 이게 깨달음이야, 인식. 자, 3번은 틀렸다. 나는 본질적 자에 대해서 몰랐고 지키지 못했고 큰형님은 끝까지 지켜냈다. 자, 16번으로 가게. 16번 앞에 보면 봐야 되는데 16번 A와 B에 대한 생각. A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16번에 A. 자, 16번에 A는 어디 갔니? 16번에 A는 찾았다. A는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므로 나보다 더 한 것은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나를 지키는 것 노력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거. A. B는 맹자님 얘기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했어. 자, 그럼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중요한 A는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나 있으며 B는 주장에 대한 근거 역할을 하고 있지요. B가 바로 성현의 말씀이잖아. 자, 글쓴이의 주장, 나를 지키는 거 노력해야 돼.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자, 그럼 봐봐. 이건 너 주장이지 그랬더니 아니, 이건 맹자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내 주장 강화되겠지, 그지? 생각해봐. 내가 주장했는데 너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러면 안 믿지. 너 주장 다른 사람들, 학교 아이들, 너네 반 선생님까지 다 인정했니? 네. 그럼 믿을 수 있는 거지. 알겠냐? 정답은 B는 A 강화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성현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보세요. 보기에서 윗글에 밑줄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이 그런지 서술하세요. 인물 이 중에서 찾아야 돼. 17번. 자, 광해군 난정 때 깨끗한 선비들은 나가서 벼슬하지 않고 어떤 선비들이 모여 바둑과 정담으로 소일 시간을 보냈는데 그 집주인은 매우 가난해서 집주인의 부인이 남편의 친구들을 위하여 점심에 수제비국이라도 끓여 드리려 하니 뗄나무가 없어. 그래서 괴짝을 뜯어가지고 도마 위에 놓고 식칼로 쪼개다가 잘못돼서 다치고 말았대. 바둑을 두던 선비들이 갑자기 안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 집주인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실 얘기를 하고 초연히 하는 말이 가난이 죄라고 탄식했대. 중략. 몇 해 뒤에 그 주인은 그 첫 뜻을 바꾸고 나아가 벼슬 하다가 반정 때 몰리어 죽게 됐다. 반정.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킨 그것 때문에 죽었대. 자, 그럼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 기억을 먼저 찾아볼게. 본문에서 기억은 뭐냐면 나를 잃는 사람. 나를 잃는 사람. 알았니?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다운 거, 나를 지키면서 하던 일을 그만둔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 누구지 몰라? 이 사람이잖아. 누구? 집주인이지, 그지? 가난이 죄라고 하고 요까지는 알겠는데 몇 해 뒤에 그 주인은 첫 뜻을 갖고, 이게 정답이지, 그지? 이 사람은, 이 집주인 있잖아.
벼슬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나다운 게 아니야. 나다운 건 여기 지금 바둑과 정담을 나누는 집주인으로서 남편,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수제비 입국이라도 미안해 이건 부인이 한 말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출세라든지 부귀공명 이런 거 있잖아. 출세 그 다음에 무슨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근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대접할 수제비국이 없고 가난하니까 뜻을 바꿔서 벼슬을 아치러 나간 거야. 벼슬의 뜻이 없었어. 근데 벼슬에 나간 거야. 그러면 이게 나지, 그지? 나. 집주인의 나야. 집주인의 나는, 나다움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바꿨어. 알았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났다. 그래서 여기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집주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가난은 죄야. 가난이 죄야.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아내가 다친 거야. 그러니까 벼슬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것까진 좋은데 원래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나 본질은 바로 이거야. 부귀공명, 출세, 벼슬 이런 거 탐하지 않는 사람인데 가서 벼슬 사기를 했잖아. 자, 17번. 18번 문제 봅시다. 자, 18번. 18번. 지금 18번까지 했나? 17번까지 해줬어. 아, 여기 있다. 윗글의 글쓴이가 지닌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나를 지키는 거, 나 자신을 지키는 거, 뭐 참된 모습을 지키는 거. 정답 1번이지. 정답이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맞았지, 그지? 그러니까 나다운 걸 잃어버리고 과거 공부하고 벼슬아치 2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성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19번으로 가볼게. 1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9번. 1번. 다른 문학갈래에 비해 글 형식이 자유롭다. 뭘 말하는 거지? 수필. 이 글은 수필이라 했어. 원래는 기지만 수필에 가깝다 그랬지? 인물사건 서술자 나오면 뭐야 이거? 소설이지 뭐야 소설. 그다음에 자기 고백적이다. 자문자답. 개성적이다. 수필. 경험과 깨달음, 인생과 가치관, 개성 전부 다 수필의 특성이고요. 자신의 경험, 맞지, 그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 수필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수필이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지. 20번. 윗글의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다 나왔던 거야. 뭐냐면 천하 만물은 없앨 수 없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나는 쉽게 나를 잃어버리니까 지켜야 되는 거지. 그지? 지켜야 되는 거. 자, 그럼 가나다라에서 틀린 거 찾아볼까? 천하 만물 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맞았지? 2번. 이거 말고 이것까지 나열하고 있었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뭐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걸 대체할 수가 있다지. 있다. 대신할 게 있다. 그 다음에 라는 지켜야 되지. 왜? 쉽게 잃어버리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되찾을 수 없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 맞았고요. 21번으로 갈게.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어서 글쓴이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완결해라. 한 문장으로 완결하라. 잘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무엇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또 나를 지키는 거겠지. 나를 지키는 거. 나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나를 붙잡아보고 여기다 있잖아. 약간 추가 설명하면 나를 지키는데 이 나가 뭐냐면 훨씬 더 답에 가까운 건 참된 나라고 하는 게 더 좋아. 좋은 나를 지켜야지. 맨날 게임하고 이런 거 지키면 뭐해. 참된 나. 긍정적인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야. 22번. A부터 E까지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윗글에 A부터 E까지의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 A부터 E까지. A 봐봐. A는 지금 이게 그렇지. A 선생님 찾아줄게. A는 제 첫 번째. 수호제. 나를 지키는 것. 큰형님이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지, 그지?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였어. 나를 지키는 것. 이 말은 의문을 제기하고 큰형님은 왜 그런 이름을 붙였지?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건 도입 부분, 첫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A 맞았고요. 그 다음에 B. B는 너네 앞에 봐. B. B는 뭐냐면 쭉 나가다가 여기 있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렸어. 후회하고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22년 헛되이 보냈다고 얘기했으니까 부정적인 시각,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C번 두 자아가 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C. 나는 나에게 말했다. 맞잖아. 나는 나에게 또 다른 나에게 대화하는 방식. 하지만 우리가 겉에서 보면 이건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야. D번으로 이렇게 D번 앞에 D 한번 보세요. D는 자 D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A, B, C, D를 찾아야 되는데 D를 못 찾았어. D. 자 D는 수호제. 큰형님이 단정히 앉아 계신다. 큰형님은 태현이 뭐야? 본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본래 큰형님의 본성이란 말이야. 본질. 잃지 않았으니까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지켰다는 얘기지. 이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로 갈게. 맨 마지막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수호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게 맹자, 성현의 말을 맹자라고 하든지 성현이라고 하든지 말을 인용하면서 근거로 삼아서 주장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맞았죠. 정답은 2번이다. 23번으로 갈게.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 이거 뭐 이렇게 냈지만 이 안에 글 안에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찾아봅시다. 기억. 성현의 말을 인용,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화를 제시해. 우화 같은 거 안 나왔어. 부정적인 상황 강조도 아니고요. 디귿. 다른 대상과 대비를 통해 말. 자 지켜야 되는 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쉽게 변하는 거, 없앨 수 없는 거는 지킬 필요가 없고요. 쉽게 변하는 거는 지켜야 되죠. 그게 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리얼.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얘기했지. 맞았고요. 대화를 통해 아니요. 자문자답이라 해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지. 24번. A부터 E까지 중에서 기억과 성질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자, 기억은 윗글의 기억을 찾아볼게. 기억은 천하 만물 나. 아닌데? 기억 마지막에 나의 태연. 이게 다른 문제인가? 24번이지. 네. 이제 바뀌었구나. 미안해. 24번 기억은 그렇지. 나의 태연. 큰형님의 본질. 그거를 지어주셨잖아. 아버지가. 그걸 지키는 거니까 본질의 자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24번은 본질의 자아가 아닌 걸 찾으면 돼. A부터 A 볼까? A 보세요. A 여기 있다. 오직 지켜야 할 건 나다. 본질의 자아. B. 유독 이 나라는 것이 달아나고 변하고 잃기 쉬운 거다. 본질의 자아. C.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 나는 현상의 자아. C번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D번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뭐 공부 못해도 다 할 수 있어. 둘째 형님 또한 나를 잃어버리고 본질의 자아를 잃어버렸고요. 유독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아서 본질의 자아를 지켜냈다. 정답은 3번이고 얘는 현상의 자아고 현실의 자아다. 25번 윗글로 미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맞는 거 찾아봅시다. 자, 옷과 양식보다 성현의 경전이 더 가치가 있다. 얘는 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지. 이해됐냐?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없앨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글쓴이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노력한 결과 조정의 벼슬아치가 된 것 자체가 노력하지 않은 거지. 3번 글쓴이의 잘못으로 인해 둘째 형님까지 둘째 형님도 나도 각각 나를 잃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4번 글쓴이는 자신이 장기에 가게 된 원인을 수호, 자기 나를 지키지 못한 거, 참된 나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답은 4번이지. 글쓴이가 성현의 경제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수호의 경제에 오를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내용이 너무 벗어났어. 26번으로 갈게. 자, 이거 시조. 이거 나왔던 거지, 그지? 이 시조는 여기서
내가 나다운 것을 지킨다 할 때 나에 해당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당시에 가던 길, 자, 이게 바로 인격을 수양하고 공부하는 거, 학문에 정진하고, 이게 나다움이야. 됐죠? 응?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들어. 어디가 다녔대. 이게 바로 벼슬, 과거 시험 공부하고 벼슬한 22년에 해당되는 거야. 이제야 돌아왔어. 이제야 돌아오니 딴 데가 바로 어디 가서 다니는 거, 인격과 학문, 나다움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하면 돼. 잃어버리는 거. 부정적인 거. 됐죠?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볼까? 당신도 나처럼 보기의 하자가 자, 똑같아요. 당신도 나처럼 학문 수양, 인격 수양, 학문 정진, 학문의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요. 학문의 길? 학문의 길은 아닌데 나다운 거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잘못됐잖아. 당신도 나처럼 잃어버려. 오케이. 이건 둘이 똑같잖아. 과거의 삶에 나다운 걸 잃어버린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위에 저기 정의의 경우 22년 동안 과거 공부 벼슬았지. 그게 잃어버렸던 것이지. 여기서 딴 데 마음 두지 않겠다. 위에도 나를 지켜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공통점이라고 해야지. 당신은 나와 달리 관직 생활했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군요. 둘 다 그리워하고 있지 않아. 알았니? 알았지? 당신은 나와 달리 자연 속에서 이것도 내용이 없고요. 당신도 나처럼 부정적인 사회 개혁을 이것도 내용이 없는 거다. 자, 정답은 2번이고 잃어버렸어 한 번.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깨닫고 나다움을 찾으려고 지키려고 수호하고 딴 데 마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공통점이다. 27번으로 갈게요. 수호라는 이름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 귀향 가기 전 귀향살이 하면서 의아하게 여겼다. 형님이 이름을 지은 거 이해하고 공감했다. 이유는 뭘까? 왜 의아했을까? 나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있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아하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유라는 게 뭐냐면 의아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해하고 공감한 건 뭘까요? 그러면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쉽게 떠나갈 수 있다. 쉽게 떠나갈 수 있다. 이게 뭔데? 나야 나. 두 번째,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에 공감하고 이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원인이란 말이야. 이해하고 공감한 이유는 나를 지키지 못하면 쉽게 떠나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아, 그래서 나를 지키라고 했구나. 깨달은 거야. 두 번째, 처음에 수호제를 보고 내가 의아하게 여긴 이유는 뭐라고? 세상에 나는 단단히 맺어져 있어. 지킬 필요가 없는데 무슨 집 이름을 수호제라고까지 정할까? 우리 형님 좀 오바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자,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각각 들었다. 28번으로 가야 되겠네. 28번. 여기는 없으니까 쭉 또 기억내용 봅시다. 28번. 기억에 대한 뜻풀이로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에 대한 뜻풀이로 여기는 뭐 볼 것도 없는데. 자, 기억에 대한 뜻풀이를 자 보세요. 기억은 뭐죠? 이거지.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이다. 니은에 뭐라고? 나를 지키는 것. 뭐 이게 뭐야 그냥. 이건 계속 떠든 거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 수호제는 나를 지킨다. 29번. 가나다라 마중에서 글쓴이의 과거의 삶의 반전과 성찰이 담겨져 있는 건 뭐야? 과거 시험 본과 준비한 10년. 그다음에 벼슬아치 12년. 맞지? 이거 찾아봐. 어디 있어? 29번. 찾아보세요. 찾았어? 정답은 마지요. 31번. 글쓴이가 바에서 자신과 또 다른 자인 나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 까닭은 뭘까? 별표. 이런 건 뭐, 잠깐만. 일단 풀어줘. 31번부터.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나를 객관화시켜 가지고 성찰을 처절하게 철저히 하려고 내가 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주관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성찰할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 있잖아. 발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면 훨씬 더 반성하겠지.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30번. 순서가 좀 바뀌었어. A하고 B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으로 알맞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A하고 B. A는 뭘까? 자, A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A는 오직 나뿐이다. 지켜야 할 거. 그럼 A는 이거는 본질의 자아지, 그지? 그 다음에 B를 찾아볼게. B. 잠깐만.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성품이, 아니야, 이거. 미안해. 잠깐만. 지금 선생님 잘못했어. 다른 질문을 봤어. 자, A가 뭐냐면, 나와 단단히 맺어져 또 서로 떠날 수 없기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A하고 B. 나와 단단히. 나는 그러면 현실의 자아가 되겠지. 그지? 응? 지금 현재 나하고 단단히 맺어져 있는 게 본질적 자아라고. 이게 나야, 나. 알았어? B는 난데 이렇게 맺어져 있대. 현실의 나하고 맺어져 있는 게 본질의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아니고 잘못했어. 이게 현상의 나고 B가 본질의 나가 되겠지. 그치? 알맞지 않은 걸 찾아보자. A는 B를 잃어버릴 수 있다. 현상의 자아는 본질적 자아를 잘 잃어버린다. 맞았지, 그지? A는 B를 늘 살펴야 된다. 이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야.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같은 얘기야, 지금. A와 B는 절대로 배반하지 못한다. 배반이란 말이 뭐야? 달라진다라는 얘기지, 잃어버린다는 얘기지. 3번 틀렸어. 절대로 배반하지 못하면 지킬 필요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배반 안 하는데 왜 지켜? 배반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잘 주시해야 되잖아. B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B는 굳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 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절대 서로 배반하지 못한다. 배반한다. 라니 잃어버린다. 라니. 32번 마지막 문제. 윗글의 갈래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기라고 얘기했잖아. 기. 그리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래라고 물어볼 때는 글의 종류를 말할 때도 있고요. 그 서사갈래, 서정갈래, 교술갈래 뭐 이런 그런 갈래도 있어. 여기서는 해당 갈래의 특징은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표현이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형식의 형식은 수필이잖아. 수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건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다. 이런 뜻이야.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자, 그리고 요 기는 글의 종류라고 얘기한다면 갈래를 물어보면 큰 테마를 보면 교술갈래라고 하는 거야. 교술갈래가 뭐라고? 경험을 통해서 적어놓은 거야. 직접. 예를 들면 수필, 기행문, 일기, 편지. 얘네들은 모두 직접 화자가 겪거나 직접 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교술갈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32번 답은 교술갈래 이렇게 쓰고,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건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다. 즉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무형식의 형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요걸 써야 돼. 뭐라고? 교술갈래. 그 다음에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고 결국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자유롭게 쓰는 거다. 그게 바로 무형식의 형식을 설명한 거다. 됐습니다.